자, 얘들아 얘기해봐.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구별이 돼야 안 돼? 돼요. 뭐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물질의 특성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있어요? 겉보기 성질. 두 번째는요? 밀도. 그렇죠. 밀도요. 세 번째는요? 녹는 점. 그 다음 끓는 점. 마지막 뭐 있어요? 네, 용해도 있어요. 이 5가지 방법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양이 많을 때 물질의 특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닙니다. 물질의 종류만 같으면 양이 많던 적던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걸로 얘가 철인지 굴인지 다 구분할 수 있죠. 그 중에 마지막 물질의 특성 용해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마지막 물질의 특성 용해도. 아까 밀도처럼 이 도는 정도도자예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뭐를? 용해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걸 용해도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초딩 때 배웠어요. 소금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됩니다. 이때 소금처럼 녹는 아이를 뭐라 그러니?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실제로 소금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녹는 게 누굽니까? 소금이에요. 이렇게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불러. 됐어? 자, 그런가 하면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녹아 들어가요. 소금이 물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ing 진행형.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걸 우리는 용해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용해라는 건 얼마나 잘 녹아, 얼마나 많이 녹아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 소금, 물을 뭐라 그러니? 용액이라고 불러요. 이걸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용어 구분하세요. 녹는 물질은 용질, 녹이는 건 용매.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건 용해된다 그러고 그 결과 만들어진 물질을 용액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소금에다 물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소금물이라고 부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물소금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아?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된대요. 왜요? 이름을 부를 때요. 무조건 앞에 있는 아이가 용질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가 용매 이 순서대로 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용액이라고 붙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금물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소금물, 용액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써도 틀립니다. 왠지 아세요? 소금은 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염화 나트륨. 그래서 사실은 염화 나트륨 물 용액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한대요. 왜? 물이 용매일 땐 물이라고 붙이지 말고요. 이렇게 부르래요. 뭘까요? 수. 그래서 사실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물은 용매일 때 물이라고 안 하고 수용액이라고 부르네요.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데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이때 용질이 누굽니까? 질산 나트륨. 용매는요? 물. 그 얘기입니다. 됐어? 이렇게 규칙에 맞춰서 이름을 붙이면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인지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는 아주 세심한 것까지 규칙성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켜가셔야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소금이 물에 녹아? 고체가 액체되는 거야? 녹는 게 그거잖아. 소금을 물에 녹이면 상태 변화하는 거야? 고체가 액체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녹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금 알갱이가 잘게 부서져서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금 물 속에 있는 소금도 여전히 고체 상태입니다. 크기가 작아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용해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물질이 고르게 섞여 들어가는 걸 용해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르게 섞이는 게 용해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쉽게 녹았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소금이 물에 녹아. 아, 용해돼. 근데 그걸 정도로 어떻게 표현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컵에 20도의 찬물이 있어요. 그 찬물 100g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씩 녹일 겁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안 녹을 때까지 녹이는 겁니다. 소금이 이 안에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이는 걸 멋진 말로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였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멋진 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더니 우리의 소금은 15g 녹으니까 더 이상 안 녹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20도씨의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소금을 녹였더니 소금이 15g 녹았네. 그러면 이때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게? 라고 하면 그래서 그 온도에서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 소금의 그람 수가 바로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용해도는 15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보면 물이요. 20도씨가 아니고 80도씨의 아주 뜨거운 물이 똑같이 100g 있어. 그럼 이때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였을 때 그 양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더 많이 녹을까 적게 녹을까? 많이 녹습니다. 소금은 뜨거운 물에 더 잘 녹거든요. 그래서 80도씨의 물에 녹이니까 소금이 150g 녹아. 그렇다면 이때 소금의 용해도는요 얼마일까요? 150입니다. 그래서 80도의 물 100g 속에 포화가 될 때까지 소금을 녹여봤더니 소금이 150g 녹네. 이때 소금의 용해도 얼마야? 150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제가 요번에는 소금 말고요. 설탕을 녹일게요. 똑같이 물 20도씨의 물 100g 속에 소금을 녹이는 겁니다. 아니, 설탕을 녹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였더니 소금은 20도씨에서 40g 녹아요. 그러면 20도씨에서 설탕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40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하얀색 알갱이가 있어.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먹어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독약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20도씨의 물 100g을 만들어서 녹이세요. 그래서 이 물질을 녹였더니요. 얘는 정확하게 15g 녹아요. 나는 누굽니까? 소금입니다. 됐어?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80도씨의 물에 녹일 건데 자, 80도이긴 한데 물이 조금밖에 없어. 물 50g에 녹일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애를 녹여봤더니 얘는 80도씨의 물에서 얼마 녹냐면 75g 녹아요. 난 누굴까요? 이겁니다. 자, 용해도는요. 반드시 물 몇 g에 녹인 양인 줄 아세요? 100g에 녹인 양입니다. 100g에 녹인 양이 바로 용해도입니다. 그러면 물 50g에 75g 녹았다는 건 물이 100g 있었으면 몇 g 녹는다는 뜻일까요? 그쵸. 그럼 난 누굽니까? 소금입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용해도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소금인데 선생님 20도에서 녹는 양하고 80도에서 녹는 양이 다르죠? 네, 온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용해도는 특정 온도에서 물 100g
100g 속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 소금의 그람수를 얘기합니다. 설탕이면 특정한 온도 물 100g에서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 설탕의 그람수를 설탕의 용해도라고 하겠죠. 되겠어? 자, 그래서 각각 특정한 온도 몇 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은 반드시 물 100g 속에 녹인 양으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 각각의 물질의 그람수를 그 물질의 용해도라고 부른다. 입니다. 되겠어? 이해돼? 자, 근데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다르네요. 네. 자, 그중 소금과 같은 고체 액체는요. 소금과 같은 고체 액체는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는 양이 점점 뭐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점점 증가해서 0도의 물에, 10도의 물에, 20도의 물에, 30도의 물에. 그래서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는 양을 조사하는 거죠. 0도일 때는 얼마, 10도일 때는 얼마, 20도일 때는 얼마. 그거 조사해서 그걸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걸 바로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그죠? 그 온도에서 20g 녹아. 그래서 20g을 정확하게 녹인 게 용해도 곡선에 딱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녹인 걸 우리가 멋진 말로 포화 상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 됐어. 자, 그 다음에 나 30도에서는 이만큼 녹아. 그래서 그만큼 녹였어. 무슨 상태? 블럭 포화 상태. 포화 상태. 근데 30도에서는 꼬맹아 20g이 아니고 50g 녹아야 돼. 그래서 50g 녹였어. 포화야. 근데 나 30도인데 됐어. 녹인 양이 20밖에 안 돼. 무슨 상태야 이게? 불포화 상태. 그쵸. 실제로는 50까지 녹여야 꽉 차는 건데 20밖에 안 녹였기 때문에 아직 덜 녹은 상태. 그래서 아직 안 꽉 찬 상태. 이거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불러요. 자, 20도에서는 20g 녹아야 되는데 내가 많이 녹여서 억지로 녹여서 50g 녹였어. 그럼 너무 과하게 녹인 거지. 이건 무슨 상태일까? 이걸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용해도 곡선이 딱 걸려있는 상태가 포화 상태, 그거보다 조금 덜 녹인 상태가 불포화 상태, 그거보다 많이 녹인 상태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잘 보이게끔 크게 그려봐 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여기가 20, 여기가 50, 여기 온도가 20도, 30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 블럭 포화. 이 상태는 무슨 상태? 불포화. 이 상태는 무슨 상태? 과포화. 그렇죠. 이게 선이야. 이 선을 넘으면 과포화. 이 선을 안 넘으면 불포화. 이 선에 딱 걸려 있으면 포화. 그래서 우리는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인 걸 뭐라 그런다고? 용해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꼬맹아, 나 불포화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얘기해. 온도를 낮추면 되죠. 몇 도까지? 20도까지 낮추면 그 순간 뭐가 됩니까?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거나 또요! 또 다른 방법. 소금을 더 녹이면 되죠. 얼마만큼? 30g만큼 더 녹이면 돼요. 됐어. 네, 또요. 과포화요. 실제로 얘는 존재할 수 없어요. 대단히 불완전해서 과포화가 되는 순간 빠른 속도로 포화로 바뀝니다. 그럼 얘가 빠른 속도로 포화로 바뀌려면 더 많이 녹인 이만큼을
됐어? 버려버리면 되죠. 어떻게 해요? 순간 과포화가 돼서 많이 녹았다가 됐어? 네, 불안전하니까 됐어? 더 녹인 양을 다 뭐합니까? 뱉어서 알갱이로 만들어버려요. 되겠어? 네, 그래서 언제까지 알갱이를 만들어? 포화가 될 때까지 알갱이를 만듭니다. 몇 그램? 30g을. 그래서 얘는 과포화가 되면 순간 알갱이가 석출됩니다. 이 석출되는 양이 얼마야? 30g만큼 석출돼요. 이런 것들도 가능해.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용해도라는 건 그 물질을 특정한 온도에서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 양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한다. 그중 고체나 액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녹을 수 있는 양은 훨씬 증가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애가 있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애가 있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게 고체와 액체입니다. 그럼 기체는요? 이게 문제죠. 그럼 기체 용해도입니다. 자, 물속에 기체가 녹아있는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탄산수죠. 그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사이다 이렇게 부르네요. 자, 사이다는 물속에 뭐가 녹아있을까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녹인 겁니다. 자, 물속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녹인 걸 우리는 사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막 더운 길을 걸어왔을 때 엄마가 시원하게 사이다 한 잔 마셔. 그랬을 때 사이다는 어떻게 보관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이다 엄마가 어떻게 해? 네. 사이다를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마시라고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하고 계세요. 이게 물속의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야 톡 쏘는 사이다가 맛있죠. 김 빠진 사이다를 못 먹잖아요. 됐어? 그러면 사이다 속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얘다. 자, 그럼 느껴보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래.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뭐 할수록? 맞아요.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기체는 잘 녹아. 근데 뚜껑은 뭘 얘기하는 거야? 물론 압력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잘 녹아요. 이런 뜻입니다. 기체는 압력의 영향도 받습니다.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압력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거야. 근데 기체는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됐어? 그래서 사이다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냉장고에 뚜껑 덮을 때가 제일 잘 녹아서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고요. 온도가 높으면 녹는 양이 줄어요. 이게 기체의 용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비커에다가 제가 넣을 거예요. 하나는 20도의 찬물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데 내가 실험관에다가 사이다를 넣을 겁니다. 하나는 사이다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 A. 하나는 사이다를 집어넣고 그냥 놔둘 거야. 하나는 사이다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을 거야. C. 뚜껑 안 덮을 거야. D. 되겠습니까? 자, 이때 사이다에서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가장 높은 실험관 찾으세요. A입니다. 됐어? 그럼 거꾸로 용해도가 가장 낮은 거 찾으세요. D죠.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용해도가 낮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기체들 다 어디 갔다는 얘기야?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찾으세요. 이게 D입니다. 됐어?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해서 빠져나간 거 찾으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용해도가 제일 낮은 거 찾아라.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찾아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는 압력 또한 용해도에 영향을 줍니다. 너네 가끔 가다가요. 한여름 때학볕에 됐어? 개울가에 가면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물고기들이 물 속에 안 있고 물 밖으로 거의 나와서 뻐끔뻐끔 거립니다. 어떻게 그래야지 물고기야?
아무튼 그래. 됐어. 그러면 한여름에는 왜 물고기가 거의 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물고기도 숨 쉬는 거 아세요? 그죠? 숨 쉬어야 되겠죠? 자, 숨을 쉰다는 얘기는 물속에 뭐가 녹아있다는 얘기야? 산소요. 근데 한여름에 뜨거우니까 산소가 잘 녹을까 안 녹을까? 그러니까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밖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물가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을 대단히 민감하게 받고요. 뿐만 아니라 압력의 영향도 받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용해도라는 건 특정한 온도에서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은 용질의 그람 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일 필요 없죠. 용매 100g 수예요.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은 됐습니까? 용질의 뭐요? 그람 수를 우린 용해도라고 한다. 우리 책에서는 용매를 물로 사용하니까 물이라고 표현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됐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 용해도에 해당되는 얘기까지 보여드렸는데 넘어오세요. 시간이 없어 조금 빠른 속도로 가죠. 자, 여러분들이 넘어오시면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오시면 38페이지 1번부터요. 그래서 1번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8번까지만 하죠.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시작. 빠른 속도로 해주세요. 1번부터 8번까지. 하시면서요. 저는 뭘 좀 물어볼게요. 지원아, 공지원 어디 있습니까? 손. 지원이구나. 지원아, 고등학교 어디 생각해요? 영재, 과고, 자사, 일반고 이렇게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네?
아직 미정이죠. 네, 수학 어디까지 했어요? 보일, 공수 1, 공수 2. 공수 1. 수학 학원이 어딜까요? PGA. 아이나 누굽니까? 네. 아이니는 고등학교 어디 생각해요? 아직 안 미정이에요. 수학 어디까지 했을까요? 공수 네. 수학하고는요? 국선 수학? 예령이 어딨니? 네. 예령이 누구야? 예령아. 지금 고등학교 어디 생각해요? 아직 미정. 수학은 어디까지 했을까요? 대수 대수. 수학학원이 어디예요? 시대인지 시대인지. 태연. 네, 태연이는 진로가 뭘까요? 고등학교. 일반고. 일반고를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의대야? 의대 쪽이야? 그렇죠. 자, 태연이 수학 어디까지 했니? 수학학원이 어딜까요? 네. 채원이는 같고. 준호 누구였죠? 네, 준호는 고등학교 어디 생각해요? 아직 미정이요. 수학이 어디까지일까요? 공수까지. 대부분이 공수 1이구나 우리 거는. 학원이 로드맵. 로드맵. 이 동네 학원이에요? 네. 지우 어디 있어요? 네, 지우는 진로가 아직 미정. 수학이요. 네 지수예요. 지우, 박지우. 저요. 아, 자, 그렇구나. 박지우. 성을 불러줘야 되겠구나. 지우야. 너는 고등학교가 네. 외고. 외고 명덕, 대원, 대원. 그렇구나. 그럼 외고 중에서 무슨 영어? 일어? 뭐냐? 프랑스어. 프랑스어. 그렇죠. 요즘에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반고가 없죠. 자, 그럼 지우는 수학 어디까지 했을까? 공수원. 수학 학원이 이름들이 되게 다양해요. 불꽃수학. 기련이. 네. 네, 기련이는 진로가 미정. 미정. 네, 수학이 공수 2요. 공수2. 네, 수학 학원이 2탄이요. 미탐. 어느 선생님? 그 동작 미탄. 아, 너 동작. 알겠습니다. 서윤. 아, 서윤이 오늘 못 온다 그랬지. 소윤. 소윤이는 고등학교가 일반고. 동네가 어디지? 철산. 너 광명 쪽이구나. 일반고. 수학 어디까지 했을까? 중3 1학기. 네. 수학 학원이 플래너. 형송 어디 있습니까? 네. 형송이는 청심국제중. 네. 자, 형송이는 학교가 고등학교 청심고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수학을 어디까지 했니? 중3이요. 수학 학원이 거미 수업. 하준 진로. 아직 미정. 수학이 어디까지죠? 공수 1 진짜. 수학 학원이 완벽한 수업. 이 동네야? 저쪽에. 용주. 용주구나. 너는 어디니 진로? 자산. 용인 하나? 아직은. 수학이 어디까지 했을까? 대수까지 했어. 수학 학원이 수리한. 수리안. 수학
한수아 씨 어디 계십니까? 아, 가려서 안 보여. 수아야, 고등학교 어디? 미정이에요. 네, 수아는 수학을 어디까지 했을까요? 공수원. 수학학원이 어? 안 들려. 공수. 아, 그래. 네, 수학학원이 황소. 자, 수영이. 뭔 수영? 어디 생각하는 거야, 고등학교? 자사. 왜? 좀 오빠가 영재인데 영재를 가야지. 넌 그냥 영재 생각해. 알겠어? 수학 어디까지 했어? 저 대수. 대수? 수학 학원이 어디냐? 아, 너 참 일로 좋았지. 지우! 이지우 씨. 네, 아, 드디어 이지우 씨. 고등학교 어디 생각해? 저 자사. 자사. 너 하나 생각하니? 그렇게 생겼어. 수학 어디까지 했어요? 저 대수. 대수. 대수 끝나가니 시작이니? 거의 끝나가. 거의 끝나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요. 수학 학원이? 장센수학. 이 동네 아니야? 너 그러니까? 네, 이 학원이 이 동네에 있어? 네. 네. 대수. 준서. 신준서. 대수 끝난 지가 자, 얼마나 남았어? 빨리. 2분 안에 채점까지 할 거야. 빨리 하자.
사람? 없습니까? 자, 1번부터 지금 여러분들 우리 8번까지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질문 6번. 자, 6번 볼게요. 자, 이 문제에다가 별표를 한번 하시고요. 6번 문제는 5번 그래프 보면서 하시는 건데요. 자, 용액 B가 418g을 20도로 냉각할 때, 자,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신에 꼭 나옵니다. 특히 지금 학교 이름을 봤는데 모군 있어요. 자, 모군 유명하죠. 요즘에 학교들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 목동권의 학교들이 과학 문제들이 작년부터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목동이 수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조금 난이도를 낮게 만들었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서 작년부터 난이도가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오류도 발생해서 제시도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천차만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동네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한번 보죠. 용해도 곡선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 20도, 6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알죠? 소금에다가 물을 섞으면 소금물 돼. 그랬을 때 얘가 용질이고 얘가 용매고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니? 용액. 근데 꼬맹아 문제 다시 읽자. 6번에서 용액이 들어있다 그랬어. 용액이 얼마 들어있다 그랬어? 418g의 용액이 들어있어. 우리 용해도는요 물 100g에 녹인 양이거든요. 그쵸? 자, 거기에 B 그랬으니까 B 찾아가세요. B는 몇 도입니까? B는 원래 몇 도여야 됩니까? 60도입니다. 자, 근데 얘를 20도로 냉각시킨대요. 됐어. 20도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이 얼마니? 20도로 냉각시키면 석출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계산. 77. 됐어요. 자, 77g 석출돼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썼더니 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 보세요. B는요, 사실은 60도기 때문에 자, 소금 얼마가? 109g이. 물 몇 g에? 100g에 녹은 거죠. 그러면 이때 포화 용액이 얼마가 돼야 정상입니까? 209g이 돼야 정상이죠. 맞아? 근데 이 포화 용액이 얼마 들어있답니까? 보여요? 418g. 무슨 말일까요? 두 배 많이 가지고 있어. 이 얘기죠. 그러면 두 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도 얼마야? 200g 있다는 얘기고요. 이 안에 녹인 소금의 양도 얼마 있다는 얘기야? 218g 녹였어. 그래서 합쳐서 얘 됐어. 이 얘기잖아요. 이건 물이 100g일 때 녹는 양들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물이 100이 아니고 몇 g 있다고요? 200g 있다고요.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양은 몇 배 많아지니? 2배. 이게 64, 이게 218로 바꾸셨어야 정상입니다. 되겠어? 물의 양이 100이 아니라는 거잖아. 실제로 존재하는 물의 양은 200이야. 그래서 2배 많아. 그러면 석출되는 양도 몇 배 많아야 될까요? 2배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여야 됩니까? 얼마여야 됩니까? 154g이어야 되죠.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요. 포화 용액을 준다. 그러면 포화 용액이라는 건 원래 물 100g의 용해도를 섞었을 때 용액이 돼야 되는데 그 용액을 그대로 준 건지 그거의 2배를 준 건지 그거의 절반을 준 건지 그걸 확인하셔서 여기 있는 그래프의 숫자를 환산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석출량을 계산하는 게 맞다. 이 문제가 여기서 제일 어렵습니다.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몇 g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기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셔야 되는 마지막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용해도까지 배웠습니다. 31페이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의 특성을 다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 물질은 어떤 애들이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히 정리하셔야 되는 물질의 종류입니다. 엄청 많죠? 자, 이 물질의 종류 엄청 많은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물질을 분류했습니다. 상태에 따라. 맞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물질을 분류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자, 물질을 분류하는데 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상태를 기준으로 했는데 2학년 때는 상태가 아니죠. 자, 이렇게 특정한 공간 안에 이런 물질들만 들어있어. 특정한 공간 안에 이런 물질들만 들어있어. 근데 얘를 섞어서요. 특정한 공간 안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네요.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A 같은 물질은요.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입자만 들어있어요. 됐어? 소금이면 소금, 설탕이면 설탕 한 종류만 들어있죠. B도요. 이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들어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특정한 공간 안에 몇 종류의 물질이 들어있어? 이걸로 나눌래요. 됐냐? 그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들어있어요. 이런 물질을 나는 뭐라고 한다? 순물질이라고 하겠다. 되겠어? 순물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가 하면 특정한 공간 안에 별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네. 자, 그래서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한 특정한 공간 안에 물질이 두 종류 이상 섞여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 맞아요. 혼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있냐 아니면 여러 종류가 섞여 있냐 이거에 따라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한 종류의 물질이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어? 수소 원소, 산소 원소 또는 철 이렇게 아예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도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원소 물질이라고 해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순물질, 원소 물질. 근데 물처럼요.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물입니다. 이산화탄소도 탄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된 거고요.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한 물질 안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그래서 한 종류의 물질을 만든 걸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물은 화합물이 순물질이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순물질도 그 안에 원소 몇 종류 있어? 한 종류로 되어 있어? 너 그럼 원소 물질이야. 순물질인데 원소가 두 종류 이상 결합되어 있어? 넌 화합물인 순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해. 되겠어? 자, 근데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섞였어? 얼마나 잘 섞였어? 얼마나 고르게 섞였어? 소금물 같은 경우엔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찍어 먹으나 소금물의 농도는 일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섞여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르고요.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가만 놔두면 아래쪽에는 흙이 이빠이 들어있고 위쪽은 거의 물로만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부위에 따라 섞여 있는 비율이 다르네요. 이런 애들은 뭐라고 그럴까? 불균일. 그렇죠. 균일이 아니잖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를게 요 얘기야. 그래서 혼합물도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요. 불균일 혼합물 구분해내는 거 쉬워요. 건더기 있는 모든 애들은 불균일입니다. 그러니 흙탕물에 흙이죠. 그 다음에 식혜, 그 안에 쌀이죠. 불균일이야. 과일 주스도 가에 건더기들 있죠. 불균일이야. 이렇게 건더기 있는 애들이 100% 불균일입니다. 건더기 있는데 균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애가 대표적으로
불균입니다. 불투명한 액체. 내가 여기다가 사이다를 따르면 컵에다가 그 사이다를 통해서 밖이 선명하게 보여요.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컵에다 누구를 따르면? 우유를 따르면. 그죠? 그 우유를 통해서 밖이 선명하게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죠. 우유는 불투명한 겁니다. 우유는 불균일이란 말입니다. 우유는요. 이렇게 불투명한 애들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투명해진 겁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유, 흙탕물 이런 애들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요. 그 물질에 그래서 몇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순물질에는 원소 상태의 순물질, 화합물 이런 거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1페이지 보시면요.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순물질에는 순금. 그래서 네. 염화나트륨, 다이아몬드, 설탕, 물,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 순물질이겠죠. 근데 혼합물도 있어요. 혼합물은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유, 식초, 탄산음료, 과일주스 대표적인 혼합물인데 그 중에서 건더기에 있는 애들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5시에 바로 다른 반 수업을 들어가야겠어요. 자, 39페이지 9번, 10번, 11번 요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네. 전 있죠. 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노트 하나 챙겨가지고 오세요. 9번이 이거. 9번에 뭐라고? 2번. 그렇군.
자, 그러면 9번부터 11번까지 질문. 10번 보시면요. 암석. 돌이죠, 돌. 그래서 암석은 돌입니다. 자, 돌은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혼합물입니다. 에탄올은 순물질이고 과일 주스는 혼합물. 그 중에서도 불균일. 다이아몬드는 순물질. 다이아몬드는 뭘로 되어 있냐면 탄소 덩어리예요. 그래서 네,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탄소 덩어리가 하나 더 있는데 흑연.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네, 흑연을 더 세게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 됩니다. 집에 가서 깔고 앉아 보십시오. 언젠간 되겠죠. 되겠냐? 네, 흑연이 더 센 압력을 받아서 변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원소의 조합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다른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제가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다가 과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서요. 채점까지 예쁘게 하고 오늘처럼 질문할 거 있는 거를 별표 쳐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